엄청 큰 게 나옵니다. 자, 이거 엄청 많긴 하다. 요즘에 어린이집 준비물 너무 예쁜 게 많아서 나 잘 골랐나 보다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꿀팁입니다.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찌롱이는 어린이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육료 전환 신청까지는 마무리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 바로 서류와 입학 준비물들.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정말 간만에 사인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막 사인을 진짜 계속 해야 돼요. 입학 서류부터 해가지고 뭐 학부모 동의서부터 해서 다양하게 신청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류와 준비물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찌롱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기준이기는 한데 거의 기본적으로 크게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찌롱이가 다니기로 한 어린이집 기준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준비물이나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감했어요.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다녀오시면 준비물 리스트를 이렇게 딱 주세요. 이제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아기 어린이집 준비물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일단 입학 동의서와 뭐 학부모 동의서, CCTV 관련 동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작성을 해야 되고 아기의 신체 발달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영유아 검진표랑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거는 지금 아기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한꺼번에 발급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 갈 때 한 번에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병원을 따로 갈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 간편하게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영유아 검진표 같은 경우는 건강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시고 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이제 간편하게 그런 부분들은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종일반을 다녀야 되는 아기라면 가대보험 가입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재직 증명서를 따로 발급을 받아서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챙기셔서 아기 어린이집 보낼 때 같이 이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집 준비물입니다. 이게 준비물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준비하면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준비물 하나하나에 이름표 붙이고 막 이러면서 기분이 꽁냥꽁냥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입학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일찍 준비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아기 적응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근데 좀 길게 걸리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적응 기간 중에 준비를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찌롱이가 적응 기간인데 이제 제가 준비했던 준비물이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기저귀 이런 것밖에 필요 없기 때문에 적응 기간 중에 준비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입학 준비물은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준비하시지 않아도 돼요. 일단 제가 좀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엄청 큰 게 나옵니다. 자, 짜잔.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죠? 일단은 제가 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낮잠을 자잖아요. 낮잠 시간대 이제 잘 수 있는 낮잠 이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일체형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패드 따로 이렇게 이불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베개까지 다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 이불, 아기 패드랑 이불이랑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보관도 편하고 여기 아래에 패드랑 이불이랑 고정을 시켜주는 지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불이 따로 막 날아가서 어디 가 있나 막 패드가 어디 있나 뭐 이런 걸 따로 찾지 않아도 되니까 한 번에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그냥 간편하게 묶어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걸 편해하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낮잠 이불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거에 익숙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좀 저는 일체형으로 보내는 걸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찌롱이의 실명이 공개가 되나요? 여기 이렇게 저희 이제 찌롱이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아기 물건들은 무조건 다 이름표를 붙여놓고 아기 이름을 적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기본적으로 신발, 갈아입을 여벌 옷이라든지 손수건 하나에도 이름을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기가 분실하지 않도록 아기 물건에는 이름표를 꼭 붙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펼쳐보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아 보이기는 해요. 제가 일단 다 꺼내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엄청 많긴 하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 하나 있으면은 월요일마다 이제 아기 어린이집 준비물들 넣어가지고 이거 딱 하나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이것저것 손에 많이 들지 않게 그냥 이런 거 하나 준비해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팔아요. 자, 일단 좀 뭔가 많죠? 근데 입학 준비물에 적혀있는 대로만 준비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0세반, 1세반, 뭐 2세반, 3세반에 따라서 아기 준비물은 조금씩 달라져요. 기저귀를 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기에 따라서 이제 준비물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우리 아기 이름표예요. 요렇게 저는 좀 홀로그램을 택했어요. 그리고 투명한 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줬거든요. 그래서 아기 이름이라든지 아기 준비물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하나하나 붙여주면 되니까 오히려 손으로 다 일일이 쓰지 않아도 돼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닿아도 떨어지거나 손상이 갈 위험은 없으니까 방수가 되는 스티커로 골라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는 이거 좀 독특했어요. 의류 스탬프예요. 여기 보면 손수건이 있어요. 손수건에 이렇게 다 찍어놨거든요. 애기 이름을 의류 스탬프로 찍어요. 그러면 빨아도 번지지 않아서 아기의 이름을 따로 이제 바느질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간편하게 찍어줄 수 있으니까 뭐 아기 신발에도 되고 아기 옷에도 찍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의류 스탬프는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투명한 파우치에다가 아기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지퍼가 달린 파우치에 수납을 해놨어요. 그냥 일반 지퍼백이라든지 비닐봉지에 수납을 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좀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하시기 편하고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줬거든요. 이것도 다이소 제품입니다. 다이소에서 팔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아기 여벌 옷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가제 손수건이랑 아기 옷이랑 양말까지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아기 만약에 여벌옷을 써가지고 돌아오면 그때그때 맞춰서 아기 이제 여벌옷을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아기가 생각보다 이제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흘려서 여벌옷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찌롱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핸드타올을 하루에 2장씩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10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10장을 한꺼번에 보내줘도 되고 매일매일 아기를 통해서 매일 2장씩 이제 보내주면 이제 사용하고 다시 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기 이제 이름을 각인을 했어요. 요즘에 어린이집 준비물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진짜 인터넷 검색하다가 진짜 날이 다 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 아기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딱히 걸어놓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름으로 각인되어 있고 고리가 있는 형태의 손수건이 가장 좋습니다. 자, 저는 일주일에 10장을 보내진 않고 하루에 이렇게 2장씩 이렇게 해서 보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찌롱이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예요. 기저귀도 이렇게 파우치에 다 담았어요. 저는 기저귀를 그냥 다 일자로 담진 않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뽑기 편하게 담아놨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제 뽑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담아놔서 이렇게 조금 반으로 접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조금이라도 힘든 게 좀 덜 하시라고 이런 이제 조그만 거 하나도 잘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조금 편하게 아기를 돌봐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나하나 뽑기 편하게 이제 기저귀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기저귀도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대용짜리 한 팩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매일매일 사용량 체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요. 그리고 찌로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입학금이 있는데 입학금 안에 이제 아기 식판이랑 간식통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들은 각각 따로따로 이제 식판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식판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식판 파우치 함께 있고요. 이렇게 우리 아기 식판, 이렇게 식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먹고 매일매일 집으로 보내주면 깨끗하게 닦아서 아기 이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판 같은 거 하나에도 이름 다 적어놓고 뒤쪽에도 잃어버리지 않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거 거꾸로 붙였나 보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식판에 다 아기 이름을 꼬박꼬박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제 취향대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애기 숟가락이랑 젓가락이거든요. 숟가락이랑 포크 이렇게 투명한 거 있으니까 되게 뭔가 이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예쁘지 않아요? 토끼 모양이에요.
포크도 일반적으로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포크보다는 조금 저는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기가 실제로 포크질을 했을 때 일자로 쭉쭉쭉쭉 되어 있는 포크는 아직 아기가 포크질을 잘 못하니까 음식물들이 그냥 다 아래로 쓸려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굴곡이 있으면은 아기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살짝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기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입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어린 아기들이라면 포크도 이런 형태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간식통이에요. 오전 간식은 워낙 죽이나 과일 종류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간식통이 따로 필요 없는데 오후 간식은 꼭 간식통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간식은 대부분 거의 다 떡이라든지 뭐 조금 이제 요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뽀로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즘에 찌롱이가 뽀로로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뽀로로가 나오면 막 이렇게 몸을 흔들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뽀로로 간식통이에요. 이것도 이제 같이 저희 어린이집에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아기들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간식통에도 같이 꼭 이름을 붙여줘서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름표를 달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찌롱이는 치카치카를 너무 좋아해요. 치카치카 하자 이러면은 화장실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항상 점심을 먹고 치카치카를 해준대요. 저는 이렇게 치카를 같이 이렇게 준비해줬어요. 이렇게 파우치도 함께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딱 이렇게 해서 팔아요, 세트로. 저는 따로따로 다 준비 안 하고 이제 다 맞춤으로 이렇게 준비해줬어요. 이렇게 치카도 이름 탭 꼭꼭 이렇게 붙여주고 커버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3개 정도 준비를 해서 같이 보냈어요.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계속 이제 꾸준하게 갈아주시니까 컵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형태가 좋아요. 근데 아직 아기는 무불소 치약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아기들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을 하기에는 어려요. 이제 그래서 꼭 무불소 치약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고요. 치약을 사용하는 양은 어른처럼 엄청 많은 양을 사용을 한다라기보다는 한 정말 완두콩만큼 그렇게 딱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베베가닉, 여기가 베베가닉이 맞나? 베베가닉에서 치약과 물컵이랑 칫솔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딱 파우치 안에 넣어가지고 주니까 제 선생님도 아우 이거 너무 예쁘네요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아 뿌듯, 나 잘 골랐나 보다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약 칫솔은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서 줍니다.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건 물 빠짐이 있는 파우치를 담아서 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젖으면 그냥 계속 물이 이제 고여있기 때문에 좀 물 빠짐이 되는 파우치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선생님한테 나중에 여쭤보고 바꾸는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찌롱이가 지금 1세 반이거든요. 1세 반 아기들은 아기 베스랑 크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샘플들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는 다이퍼 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저귀 발진 크림인데 요거는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찌롱이가 그렇게 기저귀 발진이 많이 나는 애기는 아니어서 그냥 실제적으로 아기가 이제 아직은 밥을 익숙하게 혼자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온 얼굴에 온 사방에 다 묻히고 먹어요. 지금 찌롱이 도 집에서 그러거든요. 항상 먹고 나면 세수를 시켜주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세 아이들은 이렇게 베스와 로션을 가지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세, 3세 아이들에게는 이게 준비물이 따로 없어요. 베스는 아기가 응가했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샘플로 조그맣게 담아서 하면 되니까 이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그만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은 물티슈예요. 물티슈는 저는 이제 페넬로페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를 굉장히 오래 썼기 때문에 세자린이 굉장히 제일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2개랑 그리고 아기 손립 티슈가 있어요. 뭐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아기 손이랑 입에 닦았을 때 굉장히 좋은 티슈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같이 해서 보내줄 예정이에요. 물티슈는 한 3팩 선생님이 다 써서 또 보내주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따로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3팩 정도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그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이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 핸드워시예요. 저는 지금 찌롱이를 집에서 딱히 핸드워시를 사용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핸드워시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용으로 핸드워시가 따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하는 게 아이 깨끗해를 많이 준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 깨끗해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우리 아기에게 좀 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베베숲 거를 준비를 해줬어요. 베베숲의 아이캠 포밍 핸드워시 거든요. 파우더 향이 굉장히 강해요. 좀 향이 좀 인공향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저자극이라고 하니까 믿고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요즘에 아기들에게 사용하는 물건들이 조금 성분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찌롱이 사회생활에 처음 써보는 핸드워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 준비물을 다 준비를 해봤어요. 되게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많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일단은 아기 어린이집 준비물들은 이러한 걸 준비해주세요 라고 하는 대로만 이제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딱 그렇게 원해서 얘기하는 대로만 준비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기 어린이집 왠지 두근두근 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두려운 마음보다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기 어린이집 이렇게 준비해주고 사회생활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어린이집 준비물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원하시는 대로만 이제 준비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 아기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토나의 임신, 출산, 육아의 지침서 아래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면 좋아요. 안녕.